안녕하십니까. 독거투자지 제레미안입니다. 저는 지금 그리스에 있고요. 그리스 8일 일정 중에서 이제 3일 정도 남아있는 상태인데, PCR 테스트를 받아야 이제 인천공항으로 입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PCR 테스트 예약을 하러 지금 아테네로 가고 있습니다. 이스탄불부터 비교를 하게 되면은 관광객이 정말 엄청납니다. 지금 지방 도시들은 덜한데 진짜 확실하게 제가 볼 때는 미어 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줄도 막 20분씩 쓰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여행 버블, 트래블 버블 이게 펑 하고 터지면 여행 엄청나게 나올 것 같아요. 사람들 지금도 보면은 이 아시안만 빼고 정말 여기저기서 다 있는 느낌이에요. 아시안들은 사실 거의 없고요. 제가 이제 두 나라만 가봤는데 지금 30일 동안 터키와 그리스는 아시안들은 거의 전멸이고요. 아시안들까지 가세하잖아요. 근데 패키지로 이렇게 막 전세버스 몇십 대로 오는 아시안들까지 오게 되면은 여행업이 폭발할 가능성이 있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독거투자일지 탑픽 종목 중 하나가 바로 그 에어비앤비입니다. 제가 에어비앤비에 대해서는 작년 여름쯤에 글을 하나 올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종목 하나만 가지고 독거투자일지를 써본 적은 처음인데, 그 글을 읽어보시면 에어비앤비는 이거는 그냥 몇 년 갖고 있을 종목이 아니라 그냥 쭉 갖고 있을 종목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실 겁니다. 지금 제가 지금 여행을 하면서 너무 빡시게 다니다 보니까 체크를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주식시장을. 근데 에어비앤비가 이제 엄청 올랐다는 얘기를 제가 운영하고 있는 단톡방 회원들한테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보니까 200%를 다시 돌파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중소형주들이 2월달에 고점을 많이 찍고 횡보하거나 이제 바닥에 기다가 이제 양적 완화 테이퍼링도 이제 확정이 되고 그런 분위기로 가다 보니까 모든 게 좀 안정이 되는, 확정된, 매를 맞을 거면은 이제 확실하게 확정이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그냥 마음에 달거나 심정이 되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제 생각에는 많은 분들이 이제 주식을 좀 이제 위험자산 선호로 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테이퍼링 한다는 얘기는 경제가,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회복이 되고 있다는 사실이잖아요. 고용도 마찬가지고, 며칠 전에, 이틀 전이었나요? 고용도 제가 알람 뜬 거 보니까 잘 나왔더라고요. 실업률도 지금 떨어지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점점 모든 것들이 정상화되고 있고, 지금 유럽 같은 경우에는 어딜 들어가려고 하면 이제 백신 패스포트를 보여줘야 됩니다. 뭐 음성 PCR 테스트를 보여주든가, 아니면은 백신을 2번 맞았다, 이런 거를 좀 확실하게 알려줄 수 있는 그런 걸 보여주면은 이제 들어갈 수 있거든요. 이것도 내년 봄 지나면 다 사라질 것 같아요. 그래서 PCR 테스트도 이제 한번 받으면 이제 10몇만 원씩 하잖아요. 이것도 내년 봄 되면 사라지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래서 여행 관련주들은 조금 더 가져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여행 관련해서는 상방이 더 있습니다. 장기로 가져가시면 뭐 더 좋고요. 저는 제가 이제 그 항공주 일부와 그리고 여행 관련해서 이제 예약 관련된 업종들, 그런 것들을 추천을 드렸거든요. 그대로 믿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관련해서도 말씀드렸는데, 자동차 가격이 비싸요. 그렇죠? 가격도 올리고 있고, 그리고 이제 전기차 같은 경우도 지금 대세잖아요. 이제 저도 이제 다음 차는 전기차로 가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가솔린 차를 몰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주변에서도 이제 테슬라를 비롯해서 전기차를 사고 있고, 아이오닉도 차가 굉장히 잘 나왔다고 저는 보여주고 있고요.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전기차잖아요. 전기차로서 받는 프리미엄이 일반 내연기관에 비해서 엄청나게 높았어요. 사실은 일반 내연기관들은 펄을 5 정도 줬잖아요. 근데 얘는 뭐 몇십 배를 주잖아요. 일반 자동차 업체들도, 내연기관 업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뭐 테슬라만큼은 못 받겠죠. 왜냐면 아직까지는 갈 길이 많으니까. 근데 제 생각에는 일반적인 내연기관 자동차 기업들도 똑같이 전기차를 만들어 가고 있고, 뭐
뭐 마일리지의 차이는 있긴 하겠지만 그게 엄청난 크게 큰 차이도 아니잖아요. 그리고 판매망도 잘 돼 있는 상태고 여러 가지로 볼 때 제 생각에는 충분히 적당한 밸류를 받을 만하다고 합니다. 테슬라가 퍼 30배를 받는다면 일반 자동차들은 10배, 15배 정도는 받을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그리고 뭐 AI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업들도 다 하고 있어요. 그렇죠? 자율주행 같은 것도 다 하고 있고 그 차이가 얼마나일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이제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자율주행이 모든 대세다 플랫폼이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아직까지도 제가 볼 때는 시기상조 아주 먼 얘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1000만원 정도 대략 1만 불 정도 내면 자율주행 옵션을 이렇게 제일 높은 단계로 받을 수 있잖아요,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근데 그 테슬라 그렇게 그걸 채택하는 비율이 상당히 낮다고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10%도 안 된다고 보고 있고요. 사람들이 아직까지도 필요성을 못 느끼고 있다고 보는 거죠. 어느 정도 적당한 정도의 그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는 구현이 되니까 굳이 그것까지 안 가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고, 사실은 우리가 뭐 10시간, 15시간 이렇게 운전하는 경우가 하루에 잘 없잖아요. 길어봤자 한두 시간 이렇게 도어 투 도어로 가는 경우가 많은데 꼭 굳이 자율주행이 필요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1000만원이라는 가치를 부여하지를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도 완벽하지 않고 아직도 사고 계속 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코비드 관련해서는 코비드 관련해서 이제 많이 올랐던 그런 종목들, 퍼가 엄청 높았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 종목들에 대해서 좀 조심을 해야 된다고 폭삭가리가 시작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펠로톤도 마찬가지고 그런 종목들의 이제 끝이 좀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답답하게 집에 안 있죠. 막 밖에 나와서 약속 잡고, 지금도 여러 단톡방들 보면은 지금 약속 잡고 있거든요. 모임들 잡고 있거든요. 막 10명 모이는 모임들 이런 것도 있잖아요. 정부 시책에 맞춰서 모일 준비를 다 하고 있는데, 그 집에서 이제 자전거 타고 이런 거 사람들이 하겠습니까? 다 나갔을 때죠. 그래서 그러한 것들도 이제 그동안 많이 누렸잖아요. 사실은 제가 지난번 독거투자일지 제목이 뭐였냐면, 그 시장의 위험을 파는 이들을 두려워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괜히 여러 가지 차트나 내용들, 히스토리를 얘기하면서 그 두려움을 설파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은데, 그런 사람들이 우리에게 줄 수 있는 교훈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대부분 다 손절 이런 걸 하게 만들죠. 그래서 작년에도 여의도에서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했어요. 그거 다 틀렸잖아요. 주식은 아무도 모릅니다. 하지만 확실한 거는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의 가치만 바라보는 것이 그게 최고라고 생각합니다. 거시가 어떻게 되든 매크로가 어떻게 되든 그냥 쭉 갖고 가시고, 하지만 기업이 어떻게 변하고 있고 경쟁 구도가 어떻게 가고 있는지 이거는 진짜 계속해서 보지 않고 그냥 묻어둔다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묻어두면 안 됩니다. 묻어두지 마시고 계속 모니터링을 하셔야 됩니다. 내 기업들은. 왜냐면 경쟁이 치열하고 새로운 기업들이 계속 튀어나오고 있잖아요. 그럼 거기서 내가 투자하고 있는 기업은 어떻게 전략을 짜고 움직이고 있는지 그건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도태된다면 바로 던져야 됩니다. 다 던져야 되고 새로운 기업으로 넘어가야죠. 그런 걸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더 주식할 때는 매크로보다는 마이크로하게 주식을 보십시오. 우리는 큰 그림, 매크로에 있어서는 큰 그림만 보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경제가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고 기업들이 기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해가고 있는 상황이고, 일부는 그러한 부분 때문에 쇼티지가 날 정도로 하락인 부분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부품 부족 같은 경우에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결국에는 해결이 될 문제고요.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고 있잖아요. 내년이나 뭐 내후년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금리가 인상이 된다면 은행들은 돈을 풀까요? 풀지 않을까요? 당연히 풀죠. 풀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돈이 돌기 시작을 하죠. 돈이 돈다는 것은, 신용이 창출된다는 것은 그만큼 경제활동이 활발해지고 GDP도 올라가고, 그러니까 부가 더 다 같이 증대가 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거 생각한다면
여러분들은 이 경제 국면에 어떻게 투자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코스톨라니의 달걀 아시잖아요. 그 달걀에서 위치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이게 지금 하강을 할 위치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이제 서서히 태동하는 시기라고 생각하십니까? 바로 태동하는 시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것에 걸맞게 여러분들이 베팅을 지금은 현금이 별로 필요가 없고 쭉 가져가시는 국면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유가에 대한 얘기를 좀 드리겠습니다. 유가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물 들어올 때 노졌다고 하는 거죠. 그 중동 산유국들이 결국에는 증산을 안 하잖아요. 미국의 바램을 던져버리고. 소위 미국이 누가 요즘에 미국 말을 듣습니까?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좀 잘 생각해 보셔야 되는 게, 하지만 지금 상황에서는 유가가 그렇다고 해서 튀지도 않잖아요. 그러고 보면은 이제 유가가 이제 거의 고점 근방까지 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유가라는 게 모든 이제 투자처라는 게 보면 6개월 뒤로 선행을 하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는데, 지금 유가가 지금의 그 공급과 수요를 반영한다고 보시면 안 되거든요. 주식도 마찬가지지만 반도체 가격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거는 90불까지 가는 건 택도 없을 것 같고, 그냥 이 언저리에서 마무리가 되지 않겠나 그렇게 보고 있는데, 80불에서 더 못 올라오습니다. 이 이상의 더 호재는 제가 볼 때는 전쟁 외에는 없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유가는 사실 언제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유가에 대한 그 어떤 트리거가 생기면 결국에는 지금 상승하던 80불대에서 결국에는 70불에서 60불대까지 내려와서 안정이 될 거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셰일가스의 리그들도 올라가고 있고, 이제 공급이 산유 오펙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의 공급이 늘어나고 있는 모습들을 우리가 지금 확인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유가에 대해서 인플레이션이 폭발한다 유가 때문에, 그런 말도 듣지 마시고요. 그리고 이제 인플레에 대한 얘기도 다시 새롭게 말씀드리면, 인플레가 저번에 톡톡에서 말씀드렸지만 인플레는 지나가는 비입니다. 장마도 아니고요. 뭐 생각보다 길어질 것 같다 하는데 결국은 다 지나가는 일이고요. 스태그플레이션도 없을 겁니다. 그냥 경기가 정상화되는 한국의 약간 성장통, 제가 말씀드렸던 저 자정 반응이었나? 그 반응의 하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시기에는 당연히 터뷸런스가 있죠. 그거를 너무 어렵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남들 하는 이야기 또한 뭐 언론에서 하는 이야기 이런 것들을 너무 귀 기울여 듣지 마시고, 내 주식과 내가 투자한 기업의 행방, 미래에 대해서만 더 생각을 하시기를 하시기를 조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제가 반도체로 투자해서 돈 많이 벌었다는 사람들 별로 본 적 없습니다. 반도체 진짜 어렵습니다. 이 사이클이라는 게 개인들이 알 수 있는 영역이 아니고요. 애널리스트도 거의 다 틀립니다. 이런 부분들을 투자하겠다? 이거는 개인들의 객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쇼티지가 영원할 것처럼 얘기하는데 쇼티지 영원하지 않습니다. 쇼티지는요 늘 그렇지만 길게 가봤자 6개월, 1년입니다. 그 만약에 쇼티지가 이제 끝나는 시점이 조금이라도 보이지 않아요? 그럼 메이저들이 던집니다. 메이저들이 던지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폭락을 하게 되는 거죠. 이 반도체 가격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원자재랑 비슷한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떨어지면 정말 샤프하게 떨어집니다. 막 헐값에 떨어지기도 하고, 이제 나중에 되면 치킨 게임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지금 뭐 디램 같은 경우에는 막 수요가 모자라서 게 아니잖아요. 아날로그 반도체들이 모자란 거지 디램이 모자란 게 아니잖아요. 지금 디램 같은 경우는 뭔가 조금 이제 그런 수요에 대한 것들이 생기면, 움직임이 변화가 약간 깨지면 바로 반응을 합니다. 운전하면서 녹화하다 끊긴 부분이 있어서 다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인 인플레이션 같은 경우가 심각하다고 보는 의견들이 많지만, 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주식을 던질 만큼 큰 이슈일까요?
작년 팬데믹부터 우리는 극단의 세상에 들어왔습니다. 마이너스 유가부터 매달 새로운 유형의 극단적인 모습을 보아왔습니다. 우린 이제 이런 매크로의 움직임에 익숙해질 때가 되었습니다. 익숙해진다는 것은 크게 휘둘리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주식시장에서의 진짜 놀라운 진리는 바로 장투입니다. 어디선가 많이 들은 이야기였지만 또한 많은 이들이 잘 하지 못하는 것 중 하나입니다. 전문가들과 매체들을 멀리하고 내가 기업을 보는 눈을 더 기르셔야 됩니다. 숫자에 매몰되는 것도 경계할 일입니다. 차트 역시 뭔가 시원시원해 보이지만 많은 이들이 차트로 주식을 하다가 연기처럼 사라졌습니다. 인플레이션은 경기 정상화 상황에서 어김없이 따라오는 현상입니다. 단지 팬데믹 기간 중 돈을 좀 단기간에 많이 풀었고 테이퍼링과 타이트닝이 늦어져서 기간이 길어졌을 뿐이지만 과거 사례와 비교하면 그렇게 긴 것도 아닙니다. 겨우 여름부터 시작되어 온 것이죠. 아직 팬데믹으로부터 자유로워지지 못한 이머징에서부터 오는 일부 효과와 일부 정치적 외교적인 이유가 만들어지는 그런 것들이 합쳐져서 일시적인 현상이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산업 구조적으로 인플레이션이 심화되는 모양새로 변형되었다면 매도 버튼을 한번 훑어본 것도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해볼 만하지만 이 현상이 80년대처럼 심각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물가가 80년대처럼 심하게 튀어올라서 오랫동안 지속이 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이죠.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인플레이션이 6%까지 찐다고 해서 아이폰 13이나 모델 3, 테슬라 모델 3를 구매를 미루거나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오히려 더 빨리 사야겠죠. 더 오르기 전에 가격이. 옥석을 잘 가려야 하는 시기인 것은 맞습니다. 다만 예전에 말씀드렸듯 노아의 방주처럼 느껴지는 빅테크 관련 종목들은 일시적인 기간 조정은 있겠지만 인플레이션이 이들을 가로막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가격을 올린 아이폰과 모델 3를 보면 이들이 수혜주가 될 수가 있겠죠. 몇 주 전에 제가 해발 2150m짜리 넴루트 산이라는 곳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메소포타미아에서 가장 높은 산인데 2000년 전에 한 왕이 신들은 다 하늘에 살고 있고 자기가 죽어서도 그들과 가까이 가서 신이 되고 싶어서 그 높은 곳에 자기의 160m짜리 피라미드 무덤을 만들어 놓고 또 여러 신들의 거대한 석상을 그 아래 만들어 놓았습니다. 거대한 얼굴의 석상도 석상이지만 그 위에서 내려다보는 드넓은 메소포타미아 평원의 뷰가 일품이었습니다. 저도 늘 느끼지만 주식 투자도 저 아래에서 치킨 게임을 하듯 치열하게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시간적인 여유를 갖고 큰 마음으로 들고 갔으면 합니다. 주식으로 거부가 된 이들은 저 아래에서 치킨 게임 트레이딩을 하지 않고 길게 느긋하게 가져온 사람들입니다. 단기적인 관점에서의 주식 투자로는 절대 주식시장에서 큰 부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